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종목세지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장도 역시 시장과 싸우느라 수가 많으십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동안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도 국내 시장이 또 변동성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또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현재 코스피 지수는 0.6% 상승 중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0.59% 역시 상승 중. 다시 한번 시장이 꺾이는 그런 우려감이 또 반영이 되었다가 다시 한번 또 기대감으로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자, 이렇게 들쭉날쭉 시장이 변덕을 많이 부리고 있어요. 이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대응을 하기가 부담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그리고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보통 주가가 강한 흐름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는 좀 쉬어가는 그런 관점에서 관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주변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또 뭘 해야 됩니까? 이 안에서 또 종목을 찾아서 새로운 종목으로 또 좋은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종목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종목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보기 전에 먼저 시황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말씀드렸지만 0.64% 정도, 약 0.6% 구간이죠. 상승하고 있는 1976포인트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역시 같이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코스닥은 현재 역시 0.6%대 반등하면서 현재 693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지금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요.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들의 변동이 많이 있었어요. 장 초반에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매도로서 일단 출발을 했다가 지금 코스닥 시장은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 반전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시장 장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일단 매도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하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요. 오늘 장 초반에 보면 운송 장비 자동차 그리고 부품업종 쪽에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좀 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물 쪽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어요. 바로 선물 쪽에서의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외국인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흐름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종목들을 또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또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종목에 대한 부분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전략을 세워드린다면요. 결국은 시장의 그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건 바로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탈하느냐 아니면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환율에 따라서 분명히 결정이 될 거고 그 환율,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팔고 나서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환율이 다시 한번 이제 하락하면서 다시 외국인들 하락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소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그리고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외국인들이 결국은 다시 한번 바이코리아 분명히 다시 돌아오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거고 그 안에서 분명히 사고 있는 건 위험자산 쪽으로 즉 코스닥 쪽에서 투자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탄력적인 종목들은 코스닥 시장 안에서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시황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그 종목들이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전반적인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편입일이 4월 8일이었는데요. 대형제약 여전히 30%대 현재 수익률 보유 중이고요. 더존비존. 자, 더존비존 매수하고 나서 거의 80% 이상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역시 이제 상승폭이 조금은 제한된 그런 모습이죠. 현재 68.8% 강한 수익률 현재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테크인 22.9% 역시 수익 중이고요.
한스 바이오메드 매수하고 나서 12.9% 역시 수익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강한 종목이었죠. 삼성페이 중에서 대장주 63.3% 수익을 발생한 한국정보인증 현재 목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자 전략들을 다시 구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아차 현재 7.9% 매수가 9월 8일이었습니다. 역시 수익 중 목표가를 한번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역시 마지막 추천드렸던 농심 0.7% 소폭이지만 가장 최근에 매수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현재 보유 의견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이 정말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종목들 단 한 종목도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만 잘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시장 안에서 결코 수익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챙겨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먼저 점검을 할까요? 한 3종목 정도만 추려서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더존비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더존비전을 먼저 볼 텐데요. 더존비전은 참 매수하고 나서 사실 관심이 정말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매수하고 나서 정말 크게 한번 상승했고 그리고 나서 거의 무려 80%대의 수익을 한번 기록을 했던 그런 종목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의 조정이 나왔을 때 같이 한번 조정을 받았고요.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을 뻗어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드릴 때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 더존비전의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18,000원 정도 구간대에서는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구간, 즉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제시를 해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관점 또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면서 조금 더 수익을 키워 나가실 것을 말씀을 드렸죠. 역시 흐름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3.4%대 반등이고요. 정고점 역시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9월 28일이죠. 클라우드 활성화 법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더존비전만큼 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주가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더존비전은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이 종목 빼놓고 할 수는 없죠.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자, 한국정보인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거래 전까지만 해도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고 나서 60%대 수익률인데요.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왔을 때 거의 80% 가까이 수익률이 한번 났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한 차례 좀 눌린 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국정보인증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 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 바로 한국정보인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주식시장은 지금 삼성페이 아래를 하고 있다. 삼성페이 관련주 중에서 한국정보인증이 대장주이긴 하지만 삼성페이와 관련해서 묶여있는 종목들이 너도 나도 다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중에서 완벽하게 시장과 함께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한국정보인증이었고요. 역시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을 때 정고점 자리 충분히 뚫을 수 있다.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급등세 이후에 조정봉이 나오고 있죠. 이 조정봉의 저점 자리를 깨지 않는 이런 가운데서의 추가적인 반등 흐름은 분명히 나와줄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 목표주가 일단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멘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21,000원을 최고가 현재 봤던 부분인데 일단 한국정보인증의 경우에는요. 22,000원을 다시 한번 새로운 목표 주가로 보시면서 보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 역시 보유 전략으로 목표 주가 수정해서 2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바로 농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익이 다른 종목 대비했을 때 크지도 않아요. 지금 1%가 채 되지 않는 수익이지만 어쨌든 시장 안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주가가 잠깐 이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이 추세 그대로 뚝심 있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농심입니다. 역시 신제품 출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톡톡하게 주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역시 농심은요, 지금 39,000원짜리 부근이 거의 이제 이전 거의 고점 자리예요. 하지만 이 고점 자리 충분히 돌파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눌림목 자리, 최근의 눌림목 자리 자체는 역시 추세선 부근에서의 완만한 또는 정말 이제
교과서적인 그런 이제 주가의 조정이었다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역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그리고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그런 내용들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봤고요. 간단하게 투자 고지하고 나서 본격적인 종목에 대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말이죠.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판단, 주식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한번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눈물을 흘릴 때마다 이 기업의 실적은 좋아집니다. 바로 DHP 코리아입니다. 자, 사실 기업을 설명드릴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 참 아이러니하죠? 네.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이 기업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눈물 많이 흘리십니까? 네. 주식 때문에 눈물 흘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 기업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눈물을 닦아드리는 그런 기업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DHP 코리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오늘 설명을 드리는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오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DHP 코리아는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앞에 있는 제품군 보이시죠? 티어린 프리라는 제품, 그리고 DR 플래시라는 제품. 옆에 보시면 이 제품이 꽉만 봤을 때 몰라요. 하지만 여기 보면 인공 눈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자주 이용을 하시는 제품일 겁니다. 과거에는 사실 인공 눈물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중국 쪽에서 날라오는 그런 미세먼지, 그런 이제 대기 오염들이 또 심화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주로 이제 우리가 보는 하루 종일 거의 보고 있는 게 뭡니까? 들고 다니면서. 바로 핸드폰이죠. 스마트폰. 이 작은 화면을 하루 종일 쳐다보다 보면은 결국은 또 눈이 시력이 저하가 돼요. 시력이 저하될 때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안구 건조증이 또 같이 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질병 중에 하나예요. 이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DHP 코리아가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DHP 코리아는 지금 보시는 이 제품 자체가 주력 제품이에요. 인공 눈물, 즉 휴대용 인공 눈물을 생산하는 업체고, 이 일회용 휴대용 인공 눈물 이쪽에서 마켓시어가 무려 50%가 넘는 수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안에서는, 이 사업 분야 안에서는 1위, 단연 독보적인 1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저는 경쟁력이 높은 기업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안 드리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DHP 코리아의 경우에는요, 지금 중국 쪽에서 미세먼지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제 앞에도 이제 노트북이 있는데 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할 때마다 시력이 많이 저하가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또 많이 사용할 때마다 역시 시력이 저하가 되면서 같이 동반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안구 건조증이다. 그래서 이 안구 건조증 시장 자체가 규모가 계속해서 고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안과 질환 시장이 2008년도 대비했을 때 2013년도까지 거의 52.3%까지 거의 고성장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화면을 보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자, 지금 보시면요, 미세먼지, 이게 보입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게 이제 사람 한 명 딱 서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라는 이 제품도 미세먼지 관련주로 해서 정말 크게 한번 수요를 보였던 적도 있었는데, 사실 마스크를 만드는 업체들이 마스크를 팔아서 수익이 얼마나 날까요? 매출에서 거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그 기업들이 정말 크게 한번 올라갔었죠. 실질적인 수혜주는 바로 이 기업입니다. 바로 DHP 코리아. 즉 이런 미세먼지가 눈에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눈을 씻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씻어낼까요? 바로 인공 눈물을 통해서 씻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가장 큰 수혜주는 DHP 코리아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하루 종일 사실 제가 지하철을 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조금 이제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하철이나 또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요.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보게 되고, 이게 습관인 것 같은데, 휴대폰을 많이 보다 보면 그만큼 이 화면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러면 그 안에 초점을 맞출 때마다 시력은 또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패턴이 결국은 시력 저하를 일으키고, 이런 생활 패턴 안에서 시력 저하와 함께 같이 오는 건 안구 건조증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인 그 배경이 이 기업의 실적 증가로 같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할머님과 할아버님, 두 분이 계신데 서로 이제 손을 꼭 잡고 계신가요? 네, 지금 뒤로 이제 걸어가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왜 이 사진을 제가 같이 갖고 왔냐면, 사실 안구 건조에 대한 그 치료를요,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바로 이런 청소년들이나 젊은 세대가 아니에요. 바로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안과 질환에 대한 치료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때도 역시 DHP 코리아의 실적이 같이 좋아진다. 그런 부분들도 역시 성장 모멘텀을 같이 잡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이 사진에 대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수치화된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 수치화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국내 안구 건조증 치료제 시장 규모를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2013년도와 2014년도 그리고 2012년도 과거부터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다회용, 일회용이 아니에요. 이 통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다회용 인공 눈물 시장의 규모하고 그 다음에 일회용, 제가 말씀드렸던 DHP 코리아가 가장 크게 강점을 지니고 있는 시장 점유율 1위인 이 일회용 인공 눈물 그 시장에 대한 성장 추이를 일단 보고 계신데, 보시다시피 성장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다회용 같은 경우에는요, 2013년도 대비했을 때 2014년도 거의 성장 자체가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회용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거의 갈수록 고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분야라는 거죠. 그만큼 간편하게 쓰고 그다음에 버리고 쓰고 버리고 이렇게 간편한 걸 좋아하는 그 현대 사회에 또 맞는 그런 제품이 바로 일회용 안구 건조증 치료제, 바로 인공 눈물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다음 화면 보면서 좀 더 수치화된 내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앞에 이제 그 할아버님하고 할머님의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연령층이 높을수록 안과 치료, 안구 건조증에 대한 치료를 많이 이제 질병 치료를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 수치화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10대 이하 그리고 20대, 30대, 40대 이 색깔이 조금 옅어질수록 이제 고연령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기가 바로 16.5%의 그 점유율은 바로 70대 이상의 그 점유율이겠죠. 그만큼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4.8%의 비중이 바로 60대입니다. 그리고 19.1%가 뭡니까? 바로 50대입니다. 그러면 이 50대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 이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만큼 젊은 세대보다는 당연히 몸이 좀 쇠약하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안과에 대한 질병이 그만큼 빨리 오고 그만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고령화 시대로 갈수록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엄청 나쁜 기업 같아요. 눈물을 흘려야지 실적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야지 또 실적이 좋아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주식시장 안에서 기업이 그만큼 우리가 필요로 한 그런 사업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그만큼 이 기업이 사업을 잘 하고 있고 선택을 잘해서 그만큼 잘 경영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이 DHP 코리아, 만약에 이 기업의 제품들이 만약에 팔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공장을 신규로 증설을 해서 계속 제품을 많이 뽑아낼까요? 생산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지금 DHP 코리아는요, 지금 3분기 3라인이 가동이 되면 캐파가 크게 확대가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분기상으로 3분기죠. 지금 시기에 캐파 물량이 증가하는 시기고, 그 캐파를 많이 늘리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보다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 물량을 늘리는 그런 과정에 와 있습니다. 지금 2014년도 대비했을 때 2015년도 이번에 3라인이 증설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캐파를 증설하는 이 시기에 그만큼 매출의 폭 자체가 커진다는 거죠. 네, 그 시기가 바로 현재 3분기부터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2016년도까지 역시 큰 폭의 매출이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또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 DHP 코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부연적으로 설명을 해드린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그런 모멘텀이 뭡니까? 바로 중국이죠. 바로
따라서 이 기업에 대한 중국 모멘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중국의 최대 제약 기업이죠. 바로 시노팜 그룹하고 조인트 벤처 설립안을 현재 진행 중이고 그 과정 안에서 올해 지금 설립 예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 쪽에서 진출을 해서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의 판매망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될 텐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준비 단계고 내년부터는 진출이 확실시 될 경우에는 캐파가 그만큼 커질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월마트하고요. 중국 납품 소식이 일단 전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마트를 통해서 중국 인공 농물 시장에서의 성장 스토리가 또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중국 진출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 올해 진행 중이고요. 이런 과정 안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캐파 물량 확대와 중국 쪽 시장을 점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DHP 코리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HP 코리아에 대한 그런 내용들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과연 이 기업을 어떤 시기에 지금 어느 가격대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가격 전략 한번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HP 코리아 가격 전략은요. 매수가는 11,500원에서 시작을 해서 12,000원까지 매수밴드 잡아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HP 코리아를 일단 매수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매수 밴드보다는 지금 올라와 있어요. 참 아쉽죠. 제가 이제 이 기업을 선별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방송국에 전달을 해드렸을 때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자, 소문이 났는지 이렇게 4%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종목을 매수할 때 따라붙으면 안 되겠죠, 그죠? 종목은 매수할 때는 올라갈 때 따라붙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매수 전략이고요. 그러면 가격적인 전략을 저는 눌림목에서 한번 제가 매수 전략을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DHP 코리아 흐름부터 짚어드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죠. 자, 최근 들어서 DHP 코리아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건 지금 하락 추세 안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도 한번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빠졌고 그만큼 종목들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하락폭 역시도 작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올라갈 종목은 어떻게든 올라갑니다. 자, 오늘 역시 그동안 하락했던 하락 부분을 돌려냈고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그 구간에 와 있고요. 오늘 현재 4.2% 상승하면서 가격대는 12,400원 정도 위치해 있는데 이미 하락을 전환시키고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올라갈 때 따라 붙을 필요가 없어요. 한번 눌림목 정도 자리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고요. 그 매수 밴드를 잡아드린다면 눌림목으로 봤을 때 11,500원 정도 자리 이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방금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12,000원 정도 이 가격대 분명히 눌림목 줄 겁니다. 지금 붙지 마세요. 눌림목 줄 테니까 이 매수 밴드 안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가담입니다. 아시겠죠? 매수 가담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 기업 보유하고 나서 어느 정도 자리까지 끌고 갈 것인지 목표 주가 말씀드리면요. 목표 주가는 위쪽으로 봤을 때 14,000원을 일단 1차적인 목표 주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돌파 가능합니다. 1차 단기 목표가는 14,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스크 관리 자리 말씀드려야 되겠죠. 손절가는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추세 반등 자리로 볼 수 있는 1,500원 자리가 적절한 손절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HP 코리아에 대한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무방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개방송이 예정되어 있어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목요일까지 공개방송 매일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이후 3시부터 4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요. 그 시간 꼭 늦추지 마시고 장 끝나고 나서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된 내용들 모두 말씀드렸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